오늘은 맹장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좀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맹장염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은 어떨 때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좀 체한 것 같더니 점점 오른쪽 아랫배가 여기가 너무나 아파요. 쥐어짜듯이 아파가지고는 허리를 펴기가 어렵고요.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이제 심한 통증이 올 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맹장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진단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맹장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맹장은 여기고요. 이 밑에 충수돌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병명은 충수돌기염이고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맹장 근처에서 생긴다 해서 맹장염 그러죠. 이물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는 여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붓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랫배에 있죠. 처음에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막히고 염증이 생기면 이제 점점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좀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상당히 많이 부어요. 그러면 이제 열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한 38도 이상 고열이 뜨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급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터져서 염증이 배 전체적으로 번져버리면은 배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지기 전에 빠르게 이제 제거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이때까지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열이 38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복통이 아주 심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된 증상들은 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 어떤 분들은 떼굴떼굴 부를 정도로 하루 동안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다고 하기도 하고요. 토하는 증상도 좀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이 한 38도 이상, 이제 열이 그냥 낮은 열이 아니라 좀 고열이 뜨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트름이 나와요. 그리고 대변을 보려고 해도 배가 아파서 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좀 따끔따끔 이런 자결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맹장염이 처음에는 좀 체한 것처럼 와요. 그래서 윗배가 좀 더부룩하고 열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체했나? 뭘 잘못 먹었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통증이 오른쪽 아랫배로 내려오면서 아주 극심해지는 그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토와 발열을 동반을 한다? 그러면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진단은 맹장이 있는 위치는 배꼽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이 뼈를 이어서 절반이 되는 위치, 대체적으로 여기에 맹장이 위치를 합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염증이 있을 때는요, 여기가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를 때만 아픈 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은 눌렀다가 떼는데 그때도 하게 아파요. 보통 웬만큼 그냥 대변이 차서 아니면 장염이 생겨서 이렇게 아플 때는 누를 때만 아프지 눌렀다가 뗄 때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특징이 리바운드 페인이라는 거예요. 눌렀다가 누를 때도 아프지만 뗄 때도 그때 하게 아프다 그러면 그때쯤 한번 되게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맹장이 다 여기에 있지 않고 사람들 따라서는 맹장이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위치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면은 이 맹장이 오른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 대장을 이렇게 한번 밀어 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장이 밀려나가면서 통증이 오른쪽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요 왼쪽이죠. 왼쪽 아랫배를 힘껏 눌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위로 밀어봐요. 그때 통증이 만약에 오른쪽에서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배를 열어봤는데 사진을 찍어본다 그래도 이게 100% 확실하진 않아요. 열어가지고 실제로 충수돌기가 부어 있는지를 보고 부어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내고 하는데 이 난소염이나 아니면 자궁의 임신이나 이런 다른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슷한 통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충수돌기가 되게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적출 수술할 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보너스로 잘라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냥 보너스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장에는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내가 상한 걸 먹거나 이런 감염된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것들이 방어를 해줘요. 근데 이런 유익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 충수돌기예요. 그래서 웬만큼 내가 좀 열이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충수돌기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이런 유익균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잘라서 없애버리면은 그런 거를 방어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감염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너스처럼 잘라내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웬만큼 이게 정말 심해지지 않으면 잘라내는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38도 이상 고열을 동반하면서 염증 수치가 너무나 높게 올라가 버리면은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실에 가셔가지고는 이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초기에 좀 체한 듯하고 열이 난다. 그럴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한약 처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쓰는 약들은 미리 좀 다려놓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 2, 3일 먹고 나면은 그냥 잘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전신 마취하고 나서 여기 장이 막 꼬인다든지 아니면 장끼리 유착을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조리하기 위해서 한약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써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